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불족되고 지킨다. 노족의 딸 아래 뭉친 우리 부산의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길 따라에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억울하잖아. 열나이라는 걸 우리인데. 그래서 야 우리가 열나이라는데 왜 처먹는 건 너가 처먹노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쟤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주장을 하면 불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는 임금 교섭을 통해서 근로계획을 통해서 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그 공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경영을 잘해서 수익이 난 것이 너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난 것이 아니래.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왜 불법인가 하면 이건 경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법이니까 우리가 투쟁하지 말아야지. 그때는 그랬던 게 아니야. 지금은 그래. 근데 그때는 악법을 깨뜨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투쟁하고 이라고 들고 일어서 붙었고. 그래서 투쟁하니까 저것들이 이제 불법이다 하고 매도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예 어했는가 하면 관리자들 싹 다 내보냈어. 경비들 다 쫓아냈다고. 공장을 완전히 접수해버렸어. 그래서 실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고 쓰는 것도 우리인데 왜 너가 주인 행사를 하냐.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바로 공권력 투입 결정해.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라인이 있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조정권을 통해서 공권력 투입을 바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당할 수 없잖아. 그럼 뭐 당하고 이러면 뭐 주장은 왜 했노?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쌓기 시작해. 가장 비싼 차를 각 문에다 파킹하기 시작하죠. 낮에 깔면 또 사진 찍어가 더 지랄을 떠가니까 밤에 깔기 시작해. 근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던 양반이 바로 서영호 열사라. 서영호 열사 조직부장이었는데 그걸 진두지휘하고 밤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것이 진지가 잘 구축됐는지 순회하던 와중에 현장위원 한 명이 또 차를 타고 이라고서 바린 게이트 진지 구축이나 회사 애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좀 뒤다불기라고 또 차를 끌고 나와. 근데 서로가 못 보고 추돌 사고가 나요. 그리고 서영호 열사가 병원으로 실려가서 526일간 투병 생활 끝에 93년도 7월 1일 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해에 노동조합이 합의서에 합의하는 최초의 성과금이 만들어집니다. 45만 원, 146%가 최초의 성과금이에요. 그래서 성과금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다음에 좀 잘해서 30% 받자. 그때 분배 정의가 뭐였는가 하면 자본주의 세상이 30%, 자본주의 세상인데 30% 너가 채무라. 근데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30% 받아야 되겠다. 재투자 비용으로 40%를 쓰자. 그래서 334였다고. 여금이 부족하니 다음엔 잘해보자. 이렇게 기약하고 투쟁을 마무리해요. 근데 그 다음에 회사놈들이 왜 하는가 하면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 그리고 우린 기본급 달라라잖아. 기본급 한 번을 올려놓으면 이러면 정년퇴직까지 쭉 받잖아.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 근데 못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연말까지 뒤로 쫙 밀어버리더라고. 회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 뒤로 쭉 밀려. 근데 압박을 받는 것은 회사가 압박을 받아야 노동조합이 압박을 받아. 저도 상기를 해봐서 아는데 저기 당직을 쓰면 밤새껏 전화한다. 밤새껏. 관리자 새끼들 돌아가면서 전화해. 그리고 조합원들 술 먹고 그 전화해가 개새끼 소새끼 우리가 투쟁하러 왔냐 이 돈 벌러 왔다 이 우리 집에 쌀떡인데 네가 책임져라 하고 밤새껏 전화해. 그러니까 오히려 압박을 받는 건 노동조합이 압박을 받아. 그런 상황에서 연말을 뒤로 뚝 가니까 회사놈들이 일시금을 툭 도민기를 유형 생기는 일시금 일시금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금을 올려야 되는 게 당연히 덕이지. 근데 그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주겠다라고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눈과 귀가 일로 훅 쏠려. 이것이 더 증폭된 거는 또 제조직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제조직이 지가 위원장 한번 할기라고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해. 내가 당선되면 내가 50%를 받아주겠어 선언했어. 옆 동네에서 나는 200% 받아주겠어. 또 마지막 동네에서는 200에 우리 사주 50주를 받아주겠어 선언 뚝 하니까. 그거 당선됐어요. 결국에 그때. 그래서 눈과 귀가 그걸로 휙 휩쓸려 갔다고. 그런데 이거는 전조였어, 전조. 98년도 정리해국 투쟁이 나중에 터지지. 터지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법, 제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잘리니까 다르더라고. 잘리니까,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기라. 그래, 기본급 올리는 게 중요하겠나? 안 중요하지, 그렇죠? 일단 받아야 되는 거다, 일단. 일단 내 종을 닦아야 되는 기라. 그래, 그때서부터 잔업특근, 올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지 여러분들 98년도 이후에 2000년도 들어가면서 현대자동차에 잔업 특근하는 거 있잖아. 예전에는 특근을 해도 50% 60%밖에 특근 안 했대. 근데 98년도 이후에는 거의 100%가 다 특근을 해. 그렇죠? 아마 그때 여기 현대자동차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 그래서 그 뒤에는 본관장들한테 모여서 성과급 내놔라 이 투쟁만 줄기차게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 와중에 98년도 때 이 정리해고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것들이 민영화를 엄청나게 시겨내가기 시작한다고. 대한민국 형태를 바꾸기 시작해. 그리고 이때서부터 비정규직을 깔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자기 보호에 빠져가 내가 계속 일을 달리려면 뭐 해야 되겠노? 내 대신 잘릴 놈을 만들어야 됐던 거라. 그래서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방조방관을 하기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둬야 내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 그리고 내가 잘리면 내 새끼들 생각할 여가가 없었어. 내가 잘리면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내를 보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본관장들한테서 성과급 내놔라 이렇게 투쟁했는 거야. 근데 이 현상이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민영화 진행되는 내용에 뭐가 핵심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시장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켰지. 근데 우리가 잔업특근에서 성과금 받아서 40%가 애들 학자금으로 들어간다.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버는 수입의 40%가 애들 육아로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봐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원 안 다녔잖아. 그렇죠? 그래도 멀쩡히 살잖아.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쎄 빠지게 벌어서 애들 학원 드디어 내가 이래가 애들 학원 보낸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나온다. 근데 애들이 일자리가 없지.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면 왜 하청이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잔업특근 쎄 빠지게 돈 갖다 댔는데 이거 뭐야?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돈 몇 푼 버는 것에 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 의료비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영리화까지 가 있죠. 그 동지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본인 100% 가지고 50% 혜택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호쾌가 이래가 개하는 줄 알았어. 근데 봐봐, 지금 안 아프죠. 안 아픈 이유가 있지. 젊으니까. 근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아프다. 정년퇴직하고 평생을 일했으니까 그때 가서 어려야 되는 거 하면 여태까지 벌어놨던 그 돈 털어가 이래가 자기 목숨 연장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일시금 받아서 내만 채우겠다라는 문제로 올방 간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근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잖아. 비정규직 문제 지고용 보장할기라고 여기에 용인하고 그냥 다 뚫리는 거 놔두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비정규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정의를 실현하자라고 해서 투쟁해놓고 이러고 수원 생기자마자 그거 쫓아다니면서 이러면서 그거 사탕 빨아먹기라고 쫓아다니면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박근혜 이명박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막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민주노총이었고 민주노총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권력들이에요. 근데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좀 정신 차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역할을 갖기보다는 자기 보호에 빠져들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힘을 못 쓴 거라. 그러니까 실제 세상이 다 뚫려버린 거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저들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의당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막아야 했던
우리의 역할들이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상이 이 꼬라지가 난 것은 박근혜,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권력을 움켜쥐어야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